제주도입니다. 강풍에 의한 파도가 아주 높게 치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 내리신 기장님들에게는 박수를 쳐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이케입니다. 바람의 세기를 보여주는 윈사크가 지성과 직각을 이룰 정도로 강풍이 불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리를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제가 항공기 오른쪽에서 찍는 것 같죠? 하지만 왼쪽에서 찍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바람의 방향으로 기수가 돌아가는 현상을 웨더베인이라고 합니다. 이에 쉽게 설명드리자면 항공기의 무게중심은 날개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무게중심을 기점으로 바람이 분다면 면적이 많은 쪽이 밀리면서 기수는 바람의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측풍이 불면 항공기가 옆으로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항에서 항공기가 내리는 걸 보실 수 있다면 이 현상을 보고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는구나 하고 아실 수 있습니다. 내리고 나서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속도를 충분히 줄여줄 때까지 방향타임 러더로 센터라인을 유지해줍니다. 착륙을 했다고 비행이 끝난 게 아닙니다. 조종사들은 끝까지 안전하게 승객들을 모시기 위해 주기장에서 엔진을 끄고 문을 열기까지 주의를 경계하며 신경을 씁니다. 이 항공기는 무엇일까요?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아시아나항공입니다. 크기로 보아 대형기이고 바퀴도 양쪽에 4개씩 있는 것으로 보아 에어버스 330이나 보잉 767인데요. 하지만 아시아나에는 두 항공기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는 창문의 각진 여부에 따라 보잉기와 에어버스를 구분한다고 하였는데 정면을 오니 창문도 잘 안 보입니다. 이럴 때는 랜딩 기어가 앞으로 틸팅 되어 있는지 뒤로 틸팅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양새로 보아 보잉 767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의 관전 포인트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접지하고 스피드브레이크와 엔진 역추진이 바로 작동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피드브레이크, 즉 스포일러가 메인 기어가 활주로에 닿으면 자동으로 작동하고 엔진 역추진은 조종사가 직접 작동시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스피드브레이크는 양쪽 날개에 스포일러가 작동되는 것이고 접지하고는 그라운드 스포일러도 같이 작동해서 항공기 속도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통상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간편하게 스피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고 합니다. 속도가 일정 속도 이하로 떨어지고 엔진 역추진을 닫는데 이 또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엔진 역추진을 닫을 때도 천천히 닫습니다. 한 번에 훅 닫으면 뒤로 밀던 힘이 갑자기 없어져서 관성 때문에 앞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주 잘 내렸네요. 이런 날씨에 안전하게 착륙하느라 고생한 기장님들에게도 박수를 쳐주는 문화가 생겼으면 합니다. 그럼 기장님들도 일하는 데에 있어 더욱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확인하셨나요? 이제는 활주로를 개방하고 스피드브레이크를 내리면 부기장이 플랩을 올립니다. 비행기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아시면 비행이 더 즐겁습니다. 이제 스피드브레이크를 내렸죠? 그럼 이제 부기장이 플랩을 올립니다.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택시할 때, 즉 지상 활주를 할 때는 틸러라는 것을 통해 앞바퀴가 움직이면서 선회를 합니다. 비행학교에서 세스나 같은 작은 비행기들은 러더, 즉 방향타와 앞바퀴가 연결되어 있어 다릅니다. 항공기를 착륙하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항공사에서는 보통 플레어를 하면서 기수를 센터라인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활주로에서 시작하는 부분인 threshold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항공기 기수를 틀어주기 위해서 방향타임 러더를 사용하는데요. 러더를 사용하면 항공기 기수도 돌지만 그 방향으로 선회도 같이 합니다. 조종사는 항공기 기수만을 돌리기 위해 러더의 반대 방향으로 조종관을 이용하여 선회를 막습니다. 지금 항공기도 접근을 하면서 러더를 사용합니다. 돌풍이 불어서인지 옆으로 밀려나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기장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안정을 찾습니다. 날씨 변수에 본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능력은 조종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박수 한번 주시죠. 시정도 안 좋고 돌풍이 부는 제주도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그럼 다른 항공기가 기수를 활주로에 정대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바람에 밀리지 않게 조종관으로 조종하는 모습이고요. 플레어를 하면서 항공기 기수를 돌립니다. 보셨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제는 확실히 보이시죠? 착륙 이후에는 세 가지 브레이크로 감속시킨댔죠? 스피드 브레이크, 엔진 역추진, 그리고 매뉴얼 브레이크. 박혀있는 브레이크는 접지 이후에 자동으로 세팅해 놓은 강도로 작동을 하고 속도가 많이 줄면 매뉴얼로 사용합니다. 김포에서 온 에어버스 321이네요. 전에 에어버스 321과 320은 길이 차이를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 보시면 이게 긴 건지 짧은 건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이럴 때는 비행기 문을 보시면 구분이 쉽겠습니다. 320은 가운데 문 2개가 붙어 있고요. 321은 널찍하게 간격이 있습니다. T-Way처럼 항공사는 제가 사용하는 앱에 출발지와 목적지가 나오는데 제주공항에 온 프라이빗 젯은 정보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중국에서 온 게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이륙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는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웨더베인 현상으로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기는 바람 방향으로 기수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조종사는 기수가 돌지 않도록 러더를 사용하고 조종관은 바람 방향으로 살짝 돌립니다. 조종관을 너무 많이 돌리면 항공기에 저항이 생겨 속도 증가에 방해가 됩니다. 또한 이륙 직후에는 똑바로 비행하기 위해 조종관을 바람에 밀리지 않도록 더 많이 돌립니다. 그리고 안정이 됐다 싶으면 러더는 다시 중립으로 놓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도 제주 오는 에어버스 330 편이 있었군요. 영상 만들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바람은 여전히 세게 부네요. 이날 제주도 오신 손님들은 잘 돌아다니지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접근하는 항공기의 정면 모습은 아마도 이럴 겁니다. 우측에서 바람이 부니 항공기 기수는 바람 쪽을 향하고 있고 항공기는 활주로 센터라인을 향하면서 접근 중일 겁니다. 방향타인 왼쪽 러더를 차면 항공기는 활주로와 정대되는 모습을 보일 거고 조종사는 러더를 차면서 발생되는 선회를 바람 방향으로 조종하며 막아줍니다. 하지만 바람과 역행되는 방향으로 항공기를 조종함에 있어 항력이 발생하여 양력의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조종사는 동시에 기수를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드는 조작을 하여 안전한 착륙을 시도합니다. 항공기 기수를 센터라인으로 정확히 정대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항공기의 메인 기어가 접지하면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질 때문에 앞으로 정대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살짝 좌우로 흔들림은 있겠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항공기가 2번 접지하는 경험은 해보셨나요? 첫 번째 접지 이후에 돌풍에 의해서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종사는 접지 이후에 다시 뜨면 2가지로 나뉘는데요. 하이 바운스인과 로우 바운스입니다. 2가지를 구분하는 높이는 5피트가 되겠으며 하이 바운싱을 하게 되면 복행을 합니다. 즉 다시 안전한 착륙을 위해서 다시 떴다가 재접근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로우 바운싱이 되겠습니다. 5피트 이내의 작은 바운싱은 그대로 내립니다. 즉 조종사는 접지 순간의 기수를 유지하고 항공기가 서서히 다시 접지할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파워도 없는 상태에서 과조작을 하면 오히려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바운싱을 한 뒤에 살짝 흔들린 착륙하였더라도 안전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좀 난이도가 있었죠?
쉽게 설명드리고 싶었으나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날 제주도에서 고생하신 기장님들에게 박수를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파이키였습니다.